그래서 이 달러가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 그러니까 뭐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단기간에 몰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한데 네. 그게 달러 중심의 체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이해관계인들이 워낙 글로벌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붕괴 자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하지 이 달러 시스템이 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국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때로는 불공평할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고하게 짜여진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갈 것이다. 다만 영원히 이게 뭐 이 달러 시스템이 지속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이게 분명히 어떤 그 뭐랄까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고. 네.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떤 외적인 도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이 달러 시스템이 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나 세력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네. 대표적으로 뭐 그런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네. 이란도 그렇고 이제 당장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외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적인 미국 시스템 내부의 원인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그 어떤 팩터가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오히려 달러의 지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우선 외적으로 과연 도전을 그럼 받아서 달러가 무너지겠는가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유로존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또 그런 전망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유로가 달러를 뭐 상당히 그 유업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처음에 그랬죠. 예. 네. 저도 그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있을 때였는데 하여튼 대대적으로 그때 많은 또 일부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비관적인 전망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놓고 보면 특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2010년도 유럽 위기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재정 위기를 유럽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유로의 한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아시다시피 유로존은 이제 단일 통화를 유로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이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은 각 국가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통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이제 통합이 돼서 연방 국가 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유럽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그리스랄지 뭐 이태리랄지 그런 이제 여러 나라의 재정 위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유로존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불신감이 좀 많이 싹트서 이제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좀 많이 뭐랄까 좀 과거에 비해서는 네. 그 유로의 어떤 그 위협의 어떤 정도를 좀 약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이제 뭐 일부에서 인식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인데 중국은 분명히 이제 엄청난 야심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심은 네. 지정학적인 야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든 이제 약화시켜서 중국이 또는 그의 버금가는 어떤 패권과로 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어떤 이제 강력한 국제 통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패권 국가가 말하자면.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 정부는 어떤 그 위안화의 그 사용을 좀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통화 수합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안화를 공급도 하고 어떤 사용 빈도를 좀 높이게 하려고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위안화 표시 그 오일 선물 제도 같은 거 도입을 해서 아무튼 그 원유 거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이제 그 renminbi 사용, 위안화 사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의 나름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자국 나름의 그 CIPS라고 일종의 국제 결제 네. 금융거래 메시징 시스템도 도입도 하고, 네. 또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크레딧 카드 시스템도 만들고, 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그 최근에 와서는 그런 중앙은행들이 그 발행하는 이제 소위 그 디지털 통화죠. 그거를 이용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몇 개 그러니까 달러를 매개하죠. 달러를 중간에 끼지 않고 매개 통화로 쓰지 않고 직접 어떤 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작년에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몇 개국들이. 네. 그 상당히 실험 결과는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그 위안화나 다른 나라의 통화의 사용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금 그 제가 본 바로는 금년도 10월 달 그 기준 자료를 보면 그 스위프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결제에서 좀 위안화의 사용 빈도가 좀 3%가 안 돼요. 네. 지금 10월 말 보면 그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4% 미만, 네.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3.5% 정도 네. 나오고, 근데 지금 10월 말 같은 경우는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거의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59%, 그러니까 거의 60% 육박하고,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역부족이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네.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할 거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또 중국과의 어떤 다툼을 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예. 여쭙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은 세계의 어떤 기축통화국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예. 말씀하신 그 야심을 예. 갖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을 좀 억압하기 위한, 당연하죠. 예. 통제하기 위한 예. 또 나름의 본심을 좀 갖고 있다. 예. 야심과 본심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맞부딪히는 예. 그런 예. 어떤 전쟁의 모습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경제가 어쨌든 실물 경제 면에서는 예. 특히 대외 거래, 무역 예.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해 왔고 압도한 지 꽤 됐고요. 예. GDP 규모로 보면 2위로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 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기축통화국으로서도 지위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 CBDC 발행을 통해서 또 국제 간 결제를 좀 추진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프리카도 포함이죠. 이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많이 하도록 유도를, 왜냐하면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이니까 그런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이게 또 공격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달러의 패권을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오일 달러, 오일의 역할도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또 길게 가면 또 길어지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페트로달러, 이 달러의 어떤 그 힘을 좀 빼기 위한 움직임에서도 그게 또 중요하고, 또 브릭스와도 자국 통화로 이제 우리끼리는 결제하자. 그렇습니다. 브라질과도 러시아와도 달러를 빼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미국과 어떤 대결 구도를 갖기 위한 위안화의 어떤 야심이 좀 발휘되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체 100% 거래에서 4%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과 비교하면 0%에서 1, 2%에서 3%, 3.5%까지 오고 있는 경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정말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물론 달러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였으니까 역시 이것도 언젠가는 좀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위안화의 야심, 이런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여기서 대단히 좀 중요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소위 이제 금융 경제, 금융 분야 섹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이제 그 국제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그 실물 경제에서 사용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할 때 어차피 이제 그 뭐 어떤 결제 통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중국이 이제 무역 대국이고 이제 무역 거래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이제 renminbi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저절로 이제 위안화의 비중도 많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함정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현대 경제는 고도로 금융화된 경제 시스템인 거죠. 네.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물 경제 거래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 금융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워낙 압도적인 거예요. 네. 이거를 위안화가 파고들어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는 그 시장에서 중국이 뭐 이제 위안화를 이용해서 뭐 상품 거래에 외국의 채권을 사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말하자면. 네.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커져서 예를 들면 위안화로 중국에 있는 뭐 중국의 주식이나 뭐 채권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위안화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이제 금융상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직은 중국의 어떤 그 금융 파워,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네. 실물 경제가 아니라 바로 금융 면에서. 네. 이게 저는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해서 글로벌 이제 패권국가로 등장을 하려면 결국 이 금융 파워를 길러야 된다. 네. 금융 시장을 키워서 위안화로 된 금융 상품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기 전에는 단순히 뭐 오일을 페트로달러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유 거래가 물론 비중이 크지만 전체를 합친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 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예. 굉장히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예. 특히 중국 위안화의 어떤 그 야심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야심이 올라올 때마다 싹이 잘라지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예. 뭔가 그것을 이제 짓밟는 예. 그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예. 것도 예. 결국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예. 좀 싹이 올라오면 짓밟히고 올라오면 짓밟히고 하는 형국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긴 시간 우리 달러의 힘 김동기 저자님, 변호사님과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특히 달러의 힘, 패권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는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위안화의 그 야심 이런 것들도 좀 해석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이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23년 끝자락, 24년 초 굉장히 금융부실 문제가 불안한 상황이고 경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고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증된다 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예방책이나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당장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그 뭐 이렇게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행히 최근에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가면 그 단기 외채 비율이 대단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외채를 관리만 잘하고 네.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고도 아직은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여서 네. 그러니까 그런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우선 그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다시 좀 활력을 되찾아서 우리 우선 실무 경제가 살아나야지 우리 좀 여러 뭐 우리 뭐 시민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으로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랄까 그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제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네. 이제 수출도 우리가 많은 이제 영역에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한테 많은 경쟁력도 상실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내수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약간 성숙된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외교 이런 좀 더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좀 파일을 어떻게 좀 키워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막연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네. 좀 이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또 그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어쨌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그렇습니다. 시점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된 체제 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태계 하에 놓이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생태계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한 소위 말하는 혁명이죠. 교육혁명이든 금융혁명이든 어떤 종류의 어떤 근본적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토론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여기 독자분들은 단순히 이제 이 저자분의 의견만 듣는 것보단 서로 의견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교감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의견도 좀 조금씩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달러의 힘의 이 책에 추천사를 좀 남겼어요. 그래서 추천의 말 살짝 일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추천문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달러의 어떻게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읽어나갈 필요가 있고 본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추천문의 마지막 문장이 자금 유출과 외환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국 경제 대응법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남겨드린 이 추천문 그대로 또 우리 저자분,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 통해서 달러의 어떤 힘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이용하고 여러 도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의 싹을 계속 잘라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금융전쟁 속에서 그런 어떤 패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가늠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경제를 읽어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큰 기조적인 통합 패권의 흐름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